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1일 정오입니다. 앞으로 한 일주일 사이에 미국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게 미국에서만 재미있는 게 아니라 한국 국민들에게도 흥미로운 무슨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존 볼턴 미국 대통령 안보보좌관 출신이죠. 몇 달 전에 사임을 한 이분이, 작년에 사임한 이분이 회고록을 썼습니다. 이분은 성격이 아주 과단성이 있고 글을 잘 쓰고 또 변호사로서 논리적이고 말 잘하고 하는 아주 글물입니다. 글물. 그런데 트럼프와 한 18개월 정도 같이 일하다가 보니까 티각태각 하다가 결국 사표 내고 나왔는데 작심하고 회고록을 써서 지금 출판을 예고를 했습니다. 오는 23일 출판하겠다. 그 전에 기자들에게 아마 그 내용이 브리핑 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회고록을 둘러싸고 트럼프와 볼턴이 그동안 신경전을 벌였는데 이 책이 출판되면은 이게 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가 있고, 이 안에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으로 밝혀진 2018년 이후에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사이에 있었던 북핵의 막후 비사가 자세하게 실감나게 적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따라서는 한국 정치판에 큰 회오리 바람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일종의 시한폭탄입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존 볼턴과 트럼프의 백악관 사이에 이 회고를 넣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게임이 있었다는 것을 볼턴의 이 변호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 고위공직자가 그만두고 회고록을 출판할 때는 거기에 국가기밀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백악관 간부일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볼턴이 그 원고를, 출판할 책의 원고를 백악관에 보냈는데 백악관에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트집을 잡느냐? 거기에는 트럼프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 이익을 침해할 내용도 있다 하는 명분을 내걸고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볼턴 변호사가 자세히 썼습니다. 이 책 이름이 뭐냐면 이겁니다. 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ir. 사건이 일어난 곳,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회고록, 이렇습니다. 이 책은 원래 지난 3월 출간될 예정이었습니다. 사이먼 앤드 슈스트라는 유명한 출판사에서 그러나 이게 미뤄져 가지고 6월 23일 출판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차례나 출간을 연기해야 했는데 그 이유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원고 사전 검토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Pre-Publication Review라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법률과는 좀 다릅니다. 이 사전 검토의 목적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밀을 보호하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창피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트럼프에게 불리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출판을 중단시킨다든지 그게 내용을 삭제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사전 검토 절차를 이번 책의 경우 바로 특정인에게 창피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트럼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이것은 규정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변호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백악관의 이런 시도는 관련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존 볼턴 씨에게 보장된 수정헌법 1조와 5조에 위반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수정헌법 1조 5조 내용은 이겁니다. 수정헌법 1조는 자유로운 종교활동,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 수정헌법 5조는 개인에 대한 적법 절차와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을 보장한다. 미국에서 수정헌법 1조 하면 아주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그것은 누구도 해칠 수 없는 대원칙이죠. 한국에도 이런 조항이 있는데 어제 통일부가 대북 전단 보내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지금 작심을 하고 나왔는데 이건 미국 같으면요 수정헌법 제1조 위반으로 탄핵입니다. 탄핵. 이거는 미국 언론이 다 들고 일어나고 해가지고 수정헌법 1조 위반은 미국에서 가장 큰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겠다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주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은 지난 18개월 동안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볼턴은 기밀을 공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에게 백악관 NSC 선임국장인 엘렌 나이트에게 원고를 보낼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를 자진 제출했다는 거죠. 봐달라고, 여기에 혹시 국가 기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이 나이트는 NSC 직원이 작성한 문서 등의 사전 검토 절차를 담당한 사람이랍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원고를 나이트에게 전달했는데 당시는 미국 하원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고 상원이 볼턴을 정언대로 부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올 때였습니다. 볼턴의 원고에는 탄핵의 이유가 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챕터가 장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와 보좌진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전 검토를 지시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턴의 변호사는 나이트 씨에게 볼턴의 원고를 제출하면서 사전 검토와 관련된 규정을 언급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관련 규정은 당국자가 특정인에게 장피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를 기밀로 처리하거나 안보 관련 국익을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는 정보의 공개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거 단단히 해달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는 거죠. 나이트 씨는 사전 검토의 유일한 목적은 기밀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변호사에게 말했대요. 그 후로 이루어진 일들은 이 볼턴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은 NSC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사전 검토 절차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4개월 동안 500쪽에 달하는 이 원고를 4차례나 검토를 했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놓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밀고 당기는 게임의 첫 라운드는 탄핵 재판이 진행되던 1월 23일에 시작됐답니다. 이 NSC의 사전 검토 담당 나이트 씨는 볼턴 변호사에게 볼턴의 원고에는 중대한 양의 기밀 정보가 담겼다. 책 출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을 돕기 위해 수정해야 할 원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며칠 후에 이 베니트 페어란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라이벌들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적 라이벌 복수 대상 명단이 나왔는데 볼턴이 최상위에 올라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 작전 중에는 이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복수 작전 중에는 나이트가 1월 23일 작성한 편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대통령은 볼턴이 범죄 혐의의 수사를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 기사가 전한 걸로 봐가지고 이미 NSC에서 이 원고를 검토할 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괴롭히기 위해서 책을 못 내게 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변호사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탄핵이 기각된 지 이틀 뒤인 2월 7일 이 NSC의 이 나이트 씨는 트럼프 측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반복되는 절차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볼턴을 직접 만나 기밀 사안이 언급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를 직접 나누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 해가지고 당시 백악관은 NSC 직원이 팻 시플론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볼턴의 책에 대한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나왔는데, 이 시플론이라는 사람은 탄핵재판에서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이끈 인물입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볼턴과 나이트는 2월 21일 만났답니다. 이걸 다 기록을 해서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같은 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사전 검토 절차에 직접적으로 끼어들었다. 트럼프는 보좌관들에게 자신은 존 볼턴을 반역자로 보며 백악관을 떠난 직원이 안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기밀 누설이라고 본다고 말해놓았다는 겁니다. 또한 책의 출판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 같이 지내던 사람이 나가서 회고록 쓴다고 당장 반역자다, 막아라,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물러난 다음에 책을 내면 좋겠다라는 뜻을 사석에서 밝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볼턴과 나이트가 만나가지고 4시간 동안 담화를 했는데 초고에 담긴 3개의 챕터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볼턴은 나이트가 갖고 있는 우려들을 직접 손으로 적었고, 그가 적어 나간 내용은 5쪽 분량이었는데 그 뒤에 백악관에서 요구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들어주었고 원고를 많이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책을 출판해도 좋다는 연락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다. 출판을 강행하겠다 해서 6월 23일 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에 그 내용을 기자들한테 주말에 브리핑하게 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그러면은 숨기려고 하는 게 뭘까? 제가 2가지가 추측이 됩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인데, 이게 작년 여름에 뽑히자마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있었습니다. 젤렌스키는 군사 원조를 해주는 트럼프를 붙들어야 되죠. 그래서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 하니까 트럼프가 그것을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스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바이든, 라이벌인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에 대한 수사를 하면은 만나주겠다, 또는 동결하고 있는 원조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었다. 이게 바로 탄핵 사유다 해가지고 탄핵 소동을 겪었습니다. 그때 당사자가 바로 NSC의 주무자인 안보보좌관 볼턴이었습니다. 볼턴이 생생하게 그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볼턴을 민주당에서 불러내가지고 상원에서 정인 때에 세우려고 그랬는데 공화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성사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아주 폭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북핵 회담을 둘러싼 마쿠의 이야기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볼턴은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는 것을 반대했어요. 또 김정은을 만나서 속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안보보좌관이 되기 전에 공공연하게 북핵 문제 해결은 김정은 정권 제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인데, 그 김정은과 트럼프가 친구처럼 껴안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걸 언젠가는 견제를 해야 되겠는데 벼르다가 몇 번 했으나 실패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김정은 쪽에서 펜스 부통령을 욕하니까 이걸 가지고 트럼프를 움직여서 싱가포르 회담을 일단 취소시켰다가 며칠 뒤에 다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노이 회담, 작년 2월 말 하노이 회담에서
드디어 볼턴이 강력한 쐐기를 박았습니다. 트럼프가 속을 뻔했어요. 더구나 김정은은 이번에는 자신 있다 해가지고 폼 잡기 위해서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하노이에 도착을 했는데 만나서 김정은이가 내놓은 카드가 영변 핵시설 포기한다. 그 대신에 대북 제재의 거의 모든 것을 해제해달라. 이런 빅딜이었습니다. 그 옆에 볼턴이 있었어요. 볼턴이 트럼프를 움직였습니다. 그건 전에도 해본 거 아니냐. 영변 핵시설? 그거 한 몇 번 팔아먹은 썩은 소고기 아니냐. 우리 그렇게 비싸게 살 생각 없다. 그것보다는 영변 핵시설 말고 숨겨놓은 우라늄 농축시설 그거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김정은이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만에 트럼프가 합의를 깨고 그냥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요게 볼턴의 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문재인 세력이 합세를 해가지고 볼턴을 아주 무슨 인종차별적으로 인디안 죽인 무슨 기마대장쯤 되는 사람으로 공격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내용이 볼턴에 의해서 이번에 자세하게 적힌다면은 이게 문재인 정권에도 큰 타격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한폭탄이 앞으로 한 일주 안에 터질 거니까 흥미롭게 한번 지켜보고 저도 뉴스가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